자, 안녕하세요. 쉬는 시간에 벌써 말씀드려가지고서 제 인사를 하기 좀 그런데, 저는 이준희 행정사라고 하고요. 저는 1회 때 행정사 시험을 합격해서 그때부터 이제 행정사 쪽에서 수업을 계속 쭉 했고, 주로 2차 수업을 계속 했었어요. 2차 수업을 계속 하다가 그다가 작년부터 해서 방문각으로 이전하면서 옮기면서 이제 1차 행정법을 한 10년 만에 다시, 한 13년 만에 다시 수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문각에서는 1차 수업을 같이 하고 있고, 1차는 이제 행정법, 2차는 행정 절차론은 수업하고 있고, 행정사 실무법을 아마 하지 않을까, 몰라요. 방문각에서 하지 못하게 하면 못할 수도 있지만 뭐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행정법을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데, 입문 때는 어떤 행정법 이 전체를 원래는 교재 갖고 나갈지 아니면은 뭐 이게 프린트 갖고 나갈지 그게 잘 정해지가 않았는데, 원래는 교재 갖고 나가면은 교재의 어떤 중요 파트로 교재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지금 입문이다 보니까 강사 선택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강사가 선택되고 난 다음에 기본서를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안 했는데 제 기본서 입문을 위해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프린트를 준비했고, 프린트는 이 순서대로 나가지 않아요. 그냥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기본 이론을 나갈 때 필요한 어떤 개념이나 어떤 용어 위주로 제 의식의 흐름대로 정리한 그런 프린트니까, 한 번씩 저랑 이제 수업 듣고, 입문이 2회예요. 원래 이제 매년 3회 수업을 했었는데, 올해 중간에 추석이 있어가지고서 아마 수업을 안 하고 2회일 거예요. 2회 만에 개념을 다 정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개념을 쭉 얘기할 거니까 한번 그냥 들어두시고, 뭐 밑에 내공을 쌓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그렇게 듣고 이 프린트는 그냥 버리세요. 나중에 어떤 강사를 택하게 되면 그 강사의 책이 있을 텐데,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순환은 이렇게 돼요. 1차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행정법이 기본 이론이 있죠. 기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핵심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진도별 문제풀이가 있겠죠. 이건 진도별을 풀 텐데 문제풀이. 그 다음에 뭐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과목이 있는데, 참 저도 여러분들한테 부담 드리긴 좀 싫은데, 근데 교재가 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본서가 있고, 여기서 기본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핵심 요약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는 문제집이겠죠. 문제집인데, 이때 진도별일 때는 문제집을 풀 거예요. 문제집을 풀 건데, 모의고사는 당연히 우리가 그때 매일 이렇게 나눠드리고 이제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하겠죠. 그게 만약에 조업반으로 쭉 끌으신다면 이제 뭐 모의고사까지 듣게 될 텐데, 모의고사를 제가 해보니까 물론 빠르게 설명을 나가면은 이게 하루에 여러분들이 딱 오면 한 3시간 정도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보고 설명하고 시험을 보고 설명하면은 딱 2회 정도가 수학적으로 딱 떨어져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모의고사는 한 1.5회 그 정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3회, 그러니까 2회 나가면 2주에 3개의 모의고사 정도 그렇게 볼 것 같고, 여러분들이 1차 이때는 뭐 2차와 관련된 어떤 내용보다는 그게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거 나오면 이거 답, 이거 나오면 이거 답, 이제는 뭐 그렇게 막 툭툭툭툭 찍는 어떤, 그러니까 공부보다는 이거가 나왔을 때 이런 거니까 이거야 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답을 맞추기 위한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 저 문제를 너무 많이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작년엔 제가 문제집 없고 기출문제집이었는데, 우리 기출문제만 해도 거의 300문제가 가깝게 있어요. 300문제가 조금 안 되게.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에서 많이 아무래도 겹치는 그런 시험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우리 시험 부에서 나오기는 너무 구석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지문으로 문제를 좀 추려가지고 만들어 보면 한 100문제에서 150문제 정도 나와요. 우리가 지문이 5개다 보니까 100문제면은 한 500개 정도의 지문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추가했죠. 그러니까 이 문제집은 기출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어떤 지문으로 구성돼서 한 150문제, 100문제에서 150문제 정도가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요 기출에서도 또 반복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지문이 우리 시험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요게 한 400문제 정도가 될 텐데 400문제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양을 모의고사 때 또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그러는 것보다는 이 안에서 문제는 똑같이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지문을 다르게 배열을 해서,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들이 있으면은 여기 1번 지문, 여기 3번 지문, 여기 5번 지문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다시 조합을 해가지고서 아마 모의고사를 보는 게 나을 거예요 아마. 어차피 그 지문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을 거고, 그러다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 실력이 이제 뭐 좀 괜찮다 싶으면은 그러면 뭐 이제 새로운 문제도 조금 만들어서 넣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차피 전국 모의고사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건 또 새로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요거 두 개죠. 요약집을 아마 저 원고가 책이 아마 나오진 않았을 텐데 막 조만간 나올 거예요. 문제집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책은 이제 기본서는 당연히 나왔고, 이 요약집을 기본서 순서랑 좀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요약집이다 보니까 정말 요약을 막 이렇게 넣으려고 좀 했는데 뭐 작년하고 크게 변화는 없지만 기본서의 순서와 기본서의 그 판례 순서 뭐 이런 것들을 다 거의 똑같이 넣기는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요약집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진 않아요. 암만 1차라고. 2차는 양을 줄여야 되는데 1차는 양을 줄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객관식이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허덕거리는 정도가 아니라면 그래도 빨리빨리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차는 양을 줄여서 그다음에 근데 1차는 저는 사실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길 원해요. 강사의 추천은. 그러면 저랑 같이 수업을 하다 보면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하고 자, 이 부분에 판례 이 부분은 좀 중요해요 하고 칠판을 갖고 밑줄을 친다던가 아니면 설명을 하겠죠. 그럼 기본서가 잘 따라오셔서 정리가 됐다면 그러면 핵심 이론 때 요약집을 안 사셔도 기본서를 가지고 그냥 충분히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또 이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이 긴 과정에 잘 정리가 안 된 분들도 있고 뭐 그렇다면은 나중에는 이제 뭐 구매를 하셔서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요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요약서를 제가 편제를 만들긴 했는데 아무튼 그게 강사의 마음하고 여러분들이 또 공부할 때 그 좀 페이지가 틀리고 막 이러다 보면 좀 짜증난 게 있기 때문에 강사의 마음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저는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교재는 이렇게 3권이지만 3권이 돼요. 1차가 교재가 좀 많죠. 1차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어갈게요. 뭐 인문이니까 수업을 들어가야지 뭐 이것저것 자꾸 얘기하고 있어봤자 의미 없죠. 자, 우리는 행정법을 배울 거예요. 행정법. 자, 행정법을 배우는데 그럼 행정이 뭔데요? 뭐 교재 없어요. 교재 없는데 행정이 뭔데요? 행정이 뭐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행정법은 뭔데요? 행정이 뭔지는 정의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로 돌아갈게요. 우리가 옛날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룡이 살고 그런 옛날이 아니라 뭐 이렇게 우리 왕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보면 뭐 중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었어요. 그러면 국가가 찍어 누르죠 국민을 이때는. 그리고 이때는 국가가 곧 뭐예요? 왕 아니었어요?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권력을 누가 갖고 있어요? 왕이 갖고 있죠. 그럼 국가의 권력을 이렇게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본다면 이게 다 갖고 있었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열심히 안 해서 그런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시민혁명, 뭐 영국의 뭐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그다음 독립전쟁, 미국 뭐 이런 거 막 배운 거 있잖아요. 시민혁명. 그런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왕의 그 권력이 나눠지게 되죠. 그렇게 나눠져서 자, 여기 법을 만들어서 만드는 입법부. 그러면 이 법대로 뭔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일을 하면은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을 하는 사법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우리 현대사회로 따진다면 뭐야? 국회. 그죠? 여기는 법원. 자, 이런 입법권과 사법권을 제외하고 이거를 이제 왕한테서 뺏고 나머지가 뭐예요? 이 나머지를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자라고 말을 붙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거는 어떤 국가 작용인데
입법부에서 만들어준 어떤 법을 바탕으로 거기서 작용을 하고 그 작용에 대해서는 누가 법원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가가 모든 이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을 찍어 누를 때 이거는 국가 작용이라고 한다면 이 행정이 국민에게 뭔가 행위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행정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행정작용. 그럼 그 행정작용 안에 뭐가 있는지를 쭉 해가지고서 우리가 한 기본 이론 들어가서 3회 때부터 한 3회나 4회 때부터 해서 아마 이 행정작용에 대해서 막 배우게 될 거예요. 행정행위가 있고 행정입법이 있고 뭐 그다음에 다단계적 행위가 있고 뭐가 있고 사실행위도 있고 막 이렇게 배우게 될 건데 자 아무튼 이 행정작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행정작용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입법부에서 만든 거를 가지고 법을 가지고 작용을 해야 된다고 했죠.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국회에서 만드는 법을 뭐라고 해요? 법률이라고 하죠. 법률. 그죠?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통치를 하는 거를 우리가 법치주의라고 하고 행정법에서는 행정이 법에 따라서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치행정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치행정. 자, 그럼 법에 따라서 통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법치행정. 그 법이 뭐냐고요? 그 법이. 국회에서 만드는 법은 여러 가지 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행정기관이 이 행정을 규율하고 이 행정이 따라야 되고 그 행정이 잘했네 못했네를 법에 따라서 뭔가 판단을 하고 하는 그 법이 뭐냐고요. 그걸 우리가 법원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행정법이에요. 자, 되셨죠? 이제 우리는 행정법은 어떤 개념이 없어요. 행정에 관련된 법이에요. 행정은 국가 권력 중에 입법하고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 행정을 이제 배우기 전에 배우면서 이제 주체와 객체가 나오겠죠. 주체 무슨 일을 하면은 하는 사람이 주체죠. 상대방이 뭐예요? 객체죠. 그러면 행정의 주체는 누구? 객체는 뭐겠어요? 객체는 뻔하죠. 행정의 객체는 누구겠어요? 국가가 국민한테 뭐 한다면서요? 행정의 객체는 국민이죠, 국민. 그 다음에 그러면 주체는요? 국가예요, 국가. 행정의 주체는 국가예요. 자, 그래서 주체 국가가 나오는데, 이거 원래 행정 주체는 국가가 유일해요. 국가가 많이 행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국가가 어떻게 모든 일을 다 해요? 하다못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풀뿌리 민주주의다 막 이러면서 지방자치 제도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도 만들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야 이거는 네가 좀 해라고 업무를 넘기는 거 위탁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 업무를 받는 거 수탁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를 받은 어떤 사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체가 국가가 원래 원칙적인 시원적 처음부터의 주체는 국가인데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 같은 어떤 공법인 그 다음에 공무를 위탁받은 공무수탁사인 이렇게 주체가 확장이 됐죠.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면 자 행정 주체예요. 행정 주체. 행정법 관계에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다음 그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당사자예요.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는데 중요한 말은 행정 주체는 민사소송이나 당사자 소송에서 피고는 되지만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지는 않아요. 이건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항고소송이 뭔지 당사자 소송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아마 지금 쉬는 시간 갖고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이 들어가면은 무슨 말인지 대충 감은 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칠판은 없지만 이 표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이 행정주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방자치단체 뭔지 알 테고 공공단체 해가지고선 공법상의 사단법인, 그 다음에 공법상의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게 사단법인이고 재단법인은 물론 사람이 있겠지만 돈 가지고 생긴 게 재단법인이에요. 뭐 이런 걸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고 영조물 법인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공무수탁사인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영조물 법인이 뭔지 공무수탁사인이 뭔지는 개념은 좀 잡으셔야 되거든요. 자, 영조물 법인. 일단
우리가 민법에서 어저께 민법 총칙에서 인 배웠나요? 인? 민법 총칙에서 인에는 뭐가 있었어요?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죠. 자연적으로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 인격을 갖게 된 그런 존재, 법적으로 어떤 인격을 갖게 된 존재, 이렇게 되잖아요. 자연인은 우리잖아요, 우리. 그죠? 법인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행정사가 되셔서 수두룩하게 하겠죠. 비영리 민간,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민간 단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거 어떻게 돼요? 행정기관에 가서 저 이거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허가해 주세요라고 하면 행정기관이 허가해 주면 그거를 가지고 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성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어떤 인격을 부여받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영조물이란 건 뭐냐면 정의는 이렇게 해요. 인적, 그 다음에 물적, 결합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적, 문적 결합체다라는 거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교도소, 그 다음에 도서관, 그 다음에 학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교도소는 물적, 교도소라는 어떤 건물 있죠. 건물 있고 거기 교도관이라는 공무원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하는 사람, 죄수, 구속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물적, 인적 결합된 교도소가 영조물이래요. 도서관은요? 도서관도 도서관이라는 건물 있고 책 있고 그 이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한 관리하는 어떤 공무원도 있을 테고, 그죠? 자, 그러니까 도서관, 그걸 영조물이라고 해요. 학교는요? 학교는 이제 공립학교 같은 거겠죠. 이제 그건 뭐예요? 서울대학교 생각해 볼까요? 서울대라는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교수님들 계시고 학생들도 있고. 자, 그래서 인적, 문적 결합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학교, 이걸 영조물이라고 해요. 근데 개별법에 따라서 제가 아까 행정법은 법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서울대학교도 서울대학교를 규율하는 법이 있을 거예요. 그 법에서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받자라고 해서 허가를 받고 설립 등기를 세운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공립대학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카이스트 이런 데는 어때요? 이런 데는 내가 법인화했어요, 걔네들은. 그런 거를 뭐라고 해요? 이제 영조물 법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냥 영조물은 국가 그냥 소유예요. 교도소, 국가 소유, 그죠? 영조물 법인은 하나의 행정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돼서 국가부터 독립해서 나가는 거죠. 되게 좋은 것 같죠?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왜 국공립대학교에서 영조물 법인 된 대학이 세 군데인가? 왜 몇 개밖에 없을까요? 국가로부터 독립대에 나가면요, 국가로부터 보호도 못 받는 거예요. 지네들이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의 대학들만 나가죠. 좀 이상한 대학도 하나, 이상한 건 아니에요. 좀 왜 나갔지? 이런 데도 있긴 한데 그런 데가 나가고 나머지는 우리는 영조물 법인 안 할래. 이렇게 남아 있기는 하죠. 자, 개념 하나 들었어요. 영조물 법인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영조물 법인이 뭐라고요? 법인이니까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받은 거예요. 영조물이 뭔데? 물적, 인적 어떤 결합체 그런 걸 영조물이고 그 영조물 중에서 법인 됐다면은 그러니까 인격을 부여받았다면 그걸 영조물 법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공무수탁 사인이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모든 일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이 공무를 국가가 하는 일을 누군가에게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탁 받은 거죠. 그 받은 사인. 그러니까 단체일 수도 있지만 개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 공무수탁 사인은 이제 행정 주체가 된대요. 공무수탁 사인 중에 제일 재밌는 건 뭐냐면 마곡동 저쪽일 거예요. 아마 강서구 그쪽인데 왜 그 신호등에 따라서 막 차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신호등이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니까 교통 할아버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찰관이나 그런 게 아니라 교통 할아버지가 하고 나가가지고서 막 수신호를 한 거예요. 수신호를 했는데 수신호를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이쪽으로 가고 막 저쪽으로 가고 그러다가 막 부딪히고 그러면서 사고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그럼 얘는 뭐냐? 교통 할아버지가 도대체 신분이 뭐냐? 공무수탁 사인이다 이렇게 보긴 했어요.
공무수탁 사인이다.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공무를 받았다고? 그러면 뭐예요? 누가 책임을 져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그게 민사적, 물론 우리가 그냥 개인 대 개인의 우리가 교통 할아버지한테 야 너 차 망가졌으니까 나한테 보상해줘, 배상해줘, 이게 아니라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아무튼 공무수탁 사인. 자, 읽어보면은 이 두 번째 단락부터 공무수탁 사인은 수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 주체에 해당돼요. 그래서 당사자 소송의 피고가 돼요. 근데 공무수탁 사인은 또 행정청의 지위를 가져요. 따라서 공무수탁 사인은 항고 소송의 피고가 돼요. 자, 이것도 아까 뭐를 했냐면 우리가 행정 주체는 당사자 소송의 주체가 되지만 대상은 되지만 피고가 되지만 항고 소송의 대상 피고가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공무수탁 사인은요? 둘 다 되죠. 당사자 소송의 피고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항고 소송의 피고가 되기도 하고 둘 다 되죠. 자, 둘 다 되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행정 주체에 대해서 배웠어요. 국가라고 했죠. 그죠? 저도 하나의 주체예요. 저도 하나 주체인데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 뭐예요? 손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건 눈이죠. 입으로 말하고 있죠. 이거는 저라는 어떤 주체 안에 있는 하나의 기관이에요. 손이라는 기관, 입, 그죠? 눈. 그래서 행정기관이 있어요. 행정기관. 그러면은 우리는 행정사니까 우리 행정사 이제 자격을 승인해 주는 게 행안부잖아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이에요. 그럼 국가에는 수많은 기관들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하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이걸 국민한테 뭔가 얘네들이 일을 하면 그거를 행정작용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자, 행정작용을 해요. 근데 그걸 통해서 국민이 손해를 본다거나 아니면 이 행정작용이 뭔가 법을 위반해서 잘못했다거나 이러면은 뭐 할 수 있어요? 아직 안 배웠지만 행정소송 할 수 있겠죠. 행정소송. 그죠? 그러면은 행정소송이 이루어져요. 행정심판도 있지만 행정소송이 있으면 보통 원고가 뭐예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피해를 입은 국민이겠죠. 국민. 그러면 피고는요? 피고는 그 국민의 상대방이잖아요. 소송의 상대방을 피고라고 하잖아요. 그럼 누가 될까요? 행정작용. 그 효력이 기속되는 건 국가라고 했어요. 국가가 여기 어떻게 턱 하고 들어와요? 국가가 들어오기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에서 그러니까 심판이나 아무튼 이런 데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하나 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 말을 만든 걸 뭐라고 하냐면 행정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정청이다. 자, 다시 주체가 뭐라고요? 국가예요. 국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행정안전부예요. 그죠? 행정안전부가 일을 하다 보니까 국민에게 뭐 작용을 했는데 국민이 열받아서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하면 원고는 국민이 되는 거고 피고는 행정청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행정청을 피고로 하기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행정청이라는 건 우리는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쟁송법, 이거를 소송이나 이런 걸 소송하는 걸 쟁송법이라고 하거든요. 쟁송법에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행정청은 뭐냐면 뭔가 의사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의사 결정한 것을 표시하는 기관을 바로 행정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기관. 그러면 행안부에서 행안부가 국민한테 뭘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겠어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우리한테 뭐를 하겠죠. 그러면 내가 소송을 누구한테?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이 뭐가 돼요? 얘가 행정청이 되는 거죠. 되셨죠? 그러면 다시 행정소송의 피고는
행정 주체예요, 행정청이에요? 행정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에요, 아니면 행정주체예요? 행정청이잖아요, 행정청.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항고소송,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 행정소송이라고 했는데 행정소송 중에 이제 항고소송, 항고소송의 상대방을 피고라고 하는데 그거는 국가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공무수탁 사회는 지금 행정주체이자 행정청도 된다면서요. 두 가지 지위를 다 갖는다면서요. 그죠? 그럼 공무수탁 사회는 뭐가 되겠어요? 피고가 될 수 있겠죠.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겠죠. 되셨어요? 자, 물론 나중에 그냥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되는데 그냥 공무수탁 사회는 행정청도 되고 행정주체도 되고 그러니까 피고가 돼 뭐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되는데 그래도 인문특각이니까 자, 행정주체, 행정기관, 그 다음에 행정청 개념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아시면 이제 항고소송 이런 말이 나오고 넘어갈게요. 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법률관계예요. 법률관계. 자, 뭐 칠판에는 없지만 위에 프린트에 그림 있죠? 뭐 조직관계 있고 그 다음에 작용 법적 관계 해가지고서 공법관계, 그 다음에 사법관계 이렇게 있어요. 공법관계, 사법관계. 자, 공법관계는 다시 권력관계와 관리관계가 있죠. 권력관계, 관리관계. 그 다음에 사법관계는 행정사법관계와 국고관계가 있어요. 여기 관리관계, 권력관계 제가 잠깐 쓸게요. 그 다음에 행정사법관계, 그다음 국고관계. 외우실 필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이게 공법은 자,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뭐 당근으로 책을 이 행정법 책을 강사 때 몇 권 주거든요. 저 맨날 이렇게 당근에서 팔까 말까 고민을 하긴 하는데 자, 행정법 책을 당근에서 팔아요. 팔면은 그거는 공법관계, 제가 여러분들한테 팔았어요. 공법관계예요, 사법관계예요? 그거는 둘 간에 개인 간에 매매가 이루어진 거니까 사법관계잖아요. 그죠? 자, 국가가 지금 뭐 우리 학원 말고 저기 맞은편에 있는 어떤 술집에서 잘못을 했다고 해서 국가가 거기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했어요. 공법관계예요, 사법관계예요? 공법관계 있죠. 자, 그게 공법관계, 사법관계예요. 그러니까 민법이나 어떤 상법, 회사들, 뭐 상법 이런 거를 적용하는 사법관계와 그 다음에 국가의 권력적으로 어떻게 찍어 누르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공법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공법관계를 계산할 때는 뭐 국가가 있으면은 국민의 사인에게 뭔가 누르고 있는 거고. 사법관계는 당사자 갑하고 을이 있으면 둘이 좀 대등하게 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국가에서도 물건 살 수 있지 않아요? 행정청이 만약에 건물을 줘야 돼요. 그러면은 관청을 줘야 되니까 관청 건설회사에다가 우리가 뭐 입찰을 하겠지만 아무튼 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해가지고 계약을 통해서 입찰을 하고 그 안에 행정청 관공서에도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야 되니까 뭐 책상도 사고 비품도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뭐를 하더라도 사법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도로를 져놓고 도로 이용료를 받죠. 그죠? 그거는 내가 이용하는데 도로를 이용하는데 뭐 통행료를 뭐 3,000원을 냈다라고 하는 게 국가가 저한테 뭔가 이거를 이렇게 권력적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건 아니지 않나요? 그냥 이용료를 내는 어떤 계약 같아 보이죠. 그런 것도 관리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요. 이게 우리는 그냥 공법 관계, 사법 관계 이렇게만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는 거, 이건 좀 대등한 거 이렇게 가면 되는데 요 사이가 구분이 좀 애매해요. 근데 구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게 뭐 나중에 가서라도 뭐 여러분들한테 뭐 그렇게까지 크게 뭐 내공을 쌓아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요 두 개는 비교를 하셔야 돼요.
용어를 볼 필요는 없고, 용어는 이 뭐 국고관계 요것만 이게 사법관계구나 요것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 두 개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여기는 행정소송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돼요. 자, 근데 행정소송은 또 여러 가지가 나뉘는데 그 중에 이 권력관계 부분은 우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관리관계는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근데 당사자 소송은 아마 쉬는 시간은 갖고 할 거고, 그 전에 이제 써져 있는 어떤 용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권력관계가 있어요. 한 번도 시험은 나오지 없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권력관계는 특별 권력관계가 있고 일반 권력관계가 있어요. 권력인데 일반적으로 하는 권력관계래요. 그러면은 그게 정말 우리 국민과 국가 간의 관계를 일반 권력관계라고 해요. 특별 권력관계는 뭐냐면 특별하게 뭔가 권력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무원하고 어때요? 국가. 공무원 하면 와닿지가 않나요? 혹시 여기 군대를 갔다 여성분들이 많아서, 자, 군대 안 갔다 온 것 같아 보이지만 갔다 왔거든요, 저도. 근데 군대 생각해 볼게요. 제가 군대를 뭐 집에서 출퇴근하는 군인도 있는데 그냥 가 있었어요. 화천에 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어디 밖에 나가지도 못하죠. 그리고 시키는 대로 일을 하죠. 그죠? 그럼 그런 군인은 뭐예요? 특별 권력 관계예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선 강제 격리를 시켰어요. 그거는 일반적인 권력이겠어요? 아니면 특별 권력이겠어요? 특별 권력이 되겠죠. 뭐 그렇게 특별히 뭔가 국가 작용이 일어났구나, 뭐 그런 거를 특별 권력 관계. 그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국민에게 이루어지는 거, 뭐 너 잘못했네, 영업정지 2개월, 아니면 뭐 취소 처분,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권력 관계. 자, 그냥 한번 들어두면 돼요. 되셨죠? 자, 넘어가셔서 그러면 여기 나오죠. 자, 권력 관계는 일반 권력 관계, 국민과 국가 간의 어떤 통상적인 일반적 관계. 그다음에 특별 권력 관계, 특별한 법적 원인에 따라서 성립하는 군복무나 공무원 등으로 구분이 돼요. 자, 그다음 관리 관계인데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요 밑에만 보면은, 자, 공법이 규율하는 영역은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한 페이지 넘기시면 소송의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소송의 종류만 잠깐 읽어보고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이건 행정소송법에 나오는데 항고소송이에요. 항고소송.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소송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잘못 말하는 건데 항고소송을 의미할 때가 많죠. 자, 그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이고, 당사자 소송,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법률 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당사자 소송? 요거는 그냥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 영업정지 처분? 아닌데? 제기하면은 항고 소송. 부작위? 뭐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거 잘못된 거잖아. 이렇게 제기하는 소송이니까 이건 처분이나 부작위. 맞아요. 두 번째는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이해되세요? 저는 사실 대학교 졸업하고요, 제가 시험을 좀 많이 봤어요. 보고 아깝게 떨어지기도 하고 나름 솔직히 이걸 이해한 적은 없고, 수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강사로 한 14년, 3년 전에 이해가 됐거든요. 이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당사자 소송이에요. 자, 근데 또 나가면은 이제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이렇게 있고, 아까 요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을 우리가 주관소송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소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객관소송이다. 그럼 주관은 뭐고 객관은 뭔지 용어는 이건 좀 잡으셔야 돼요. 주관은요, 내가 그 일에 관련이 돼서 내가 소송을 제기하면 주관이에요. 근데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그냥 저거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객관이에요.
이거 객관적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관적으로 나한테 피해를 줬는데 객관적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 자, 영업정지 처분을 했어요.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영업정지 처분을 했어요. 그냥 갑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옆집에 사는 을이 아무리 봐도 저거는 불이 완전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선 의협심에 불타가지고서 내가 소송을 제기한다. 가능할까요? 갑에게 처분을 내렸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갑과 전혀 상관없는 을이 야 그런 처분을 왜 내려! 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항고소송을 제기한다. 아까 처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이 뭐라고 했어요? 항고소송이라고 했죠? 항고소송에 대해서 제기한다. 가능할까요? 아까 항고소송은 주관소송이라고 했어요? 객관소송이라고 했어요? 주관소송이죠. 주관소송은 나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내가 제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왜 저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처분을 해? 뭐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항고소송은 주관소송이니까. 되셨어요? 자, 그러면 민중소송이나 아니면은 기관소송, 뭐 기관소송은 국가기관끼리 싸우는 거니까 기관소송. 민주소송은 대표적인 게 선거소송 같은 거 있어요. 선거 무효 확인 소송 뭐 이런 거, 선거소송, 뭐 주민소송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자, 생각해 볼게요. 제일 당선되면 안 되는데 당선이 됐어요. 제가 선거할 때 뭔가 위법행위, 누구한테 돈봉투 돌렸어요. 물론 제가 받은 게 아니라 갑이라는 후보자가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줬는데 내가 그걸 갖고 저거 잘못했어요.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배가 아파서? 왜 나한테는 돈을 안 줘? 막 이래 배가 아파서? 그게 아니라 그런 게 뭔데요? 객관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객관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을 벌리고 있으니까 어때요?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객관소송이라고 해요. 민중소송하고 기관소송은 시험에 나온다면 그냥 객관소송이다 뭐 이렇게만 나오는 거니까 이해할 필요 없어요. 뭐 이해할 필요 없고 이해는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한 번씩 읽어보면 되고, 문제는 당사자 소송이죠. 자, 넘어가셔서 다시 항고소송 볼게요. 항고소송 아까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처분이나 부작위를.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뭐예요? 이게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 그 다음에 이게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 처분은 당연히 뭘까요? 아까 영업정지 처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개념을 또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제가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성년자들이 들어와 가지고선 술을 마셨어요. 몰랐어요 제가. 근데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관할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어요. 그거는 부작위예요, 처분이에요? 처분이죠. 처분을 내렸으니까. 적극, 소극 이렇게 나누거든요. 적극적인 처분일까요? 소극적인 처분일까요? 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럼 또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뭘 해달라고 저 허가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더니 저쪽에서 안 돼요라고 거부를 했어요. 처분일까요? 부작일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뭐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더니 저쪽에서 아무런 답이 없어요. 사람 환장하게, 더 답답하고 환장하게 만드는 거 있죠.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런 답이 없는 거. 그게 부작이에요. 거부를 했다는 거는 답을 줬어요, 안 줬어요? 답은 줬죠. 줬는데 내가 뭐 잘린 거지. 그죠? 답은 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부작위가 아니라 처분이죠. 처분인데 안 돼요, 못 해줘요 하는 거를 소극적인 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 너 영업 정지해. 야, 너 이거 건물 철거해. 야, 너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하는 거를 적극적인 처분이라고 해요. 자, 이런 용어 뭐 필기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 계속 나와요. 나오는데 그때마다 좀 어려우니까. 자, 적극적인 거 뭐라고요? 뭐 해. 소극적인 거 뭐라고요? 못 해줘. 그죠? 부작위 못 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답답한 거. 이게 부작위예요. 이 부작위도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신청 기간 내에 어떤 처리 기간 내에 뭘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하고 있으면 그거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라는 어떤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되셨죠?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에요. 처분은 무효와 취소가 있다고 했죠. 소극이든 적극이든 다 취소 소송, 무효동 확인 소송 대상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처분이 위법할 수가 있고 적법할 수가 있겠죠. 소송에서 이 처분 잘못했어. 그럼 위법한 거. 이거 처분 괜찮은데. 이거 법 잘 지킨 건데. 그럼 적법한 거 이렇게 나눌 거 아니에요. 자, 위법하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 처분은 어떻게 돼야겠어요? 그 처분은 없어져야죠. 위법한데 그 처분은 없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위법성의 정도가 진짜 중대하고 저 영어 잘 못하는데 그 다음에 명백하다면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무효로 보고요. 그 다음에 중대한데 명백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중대하지는 않지만 명백하다면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취소로 봐요. 둘 다 아니면 중대하지도 않고 명백하지도 않으면 그럼 적법한 거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똑같은 위법인데 이것도 무효도 위법한 거고 그 다음에 취소도 위법한 거예요. 근데 정말 진짜 나쁜 거 그거는 무효. 뭐 그냥 나쁜 거 취소 뭐 이렇게 보야.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그럼 무효가 뭐고 취소가 뭔데요? 진짜 나쁜 거가 무효고 진짜 좀 덜 나쁜 게 취소라고 했는데 그럼 두 개의 차이점이 뭔데요? 무효는 자 볼게요. 처분을 내렸어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열받아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소송이니까 판결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 판결을 내려요. 판결 위법해 라고 내려요.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 그럼 위법하다는 판결에는 그 정도가 취소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취소고 무효인데 무효는 원래부터 이 처분이 없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정말 중대하고 정말 명백한 거면 이 처분이 애초에 존재했다고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없었던 거예요. 취소는요. 취소는 요 기간의 처분은 유지가 돼요. 요 기간의 처분은 유지가 되는데 근데 취소다라고 하는 순간 소급해서 돌아가서 이 처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거슬러 간다라는 걸 소급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소급해서 이 처분을 없었던 걸로 보는 거예요. 무효는 처음부터 없었던 거, 취소는 소급해서 돌아가서 없었던 걸로 보는 거. 되셨죠? 자, 그렇게 우리가 나뉘어요. 자, 그런 거 항고 소송을 뭐라고 해요? 취소 소송, 무효동 확인 소송,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거를 항고 소송이라고 해요. 자, 행정 소송 중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이제 당사자 소송이 나올 텐데 자, 쉬는 시간을 갖고 당사자 소송 제대로 들어가 볼게요.